킬러 문제나 고난이도 문제들을 맞출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접근,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건데 3등급 이하 애들은 고난이도 문제, 킬러 문제, 4점짜리 문제 자체를 접근을 못해요. 자, 이번에는 수학 개념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많이 쓰는 숨마쿰 라우데라는 교재인데요. 교재 선택부터 얘기를 하자면, 교재는 어떤 식의 교재를 선택을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개념 요약이 있는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가 있는 그 교재를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교재가 이런 식의 교재들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다항식의 정리 방법, 내림차수 뭐다, 오림차수 뭐다, 덧셈 뭐다, 뭐 교환법칙 이거다, 결합법칙 이거다, 그냥 대충 설명을 해놓거든요. 되게 요약적으로 이게 왜 이런 것들을 했는지, 내림차수는 왜 필요하고 교환법칙은 왜 이런 것이 성립을 하는지, 어떻게 성립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거를 그냥 암기하도록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 a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랑 같으니까 우리가 원래 배웠던 대로 이렇게 곱해야 된다. 이거는 약속이니까 이것까지 왜 이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a제곱이고 더하기 ab 이렇게 곱하면, 그 다음에 이거는 ba 더하기 b제곱 이런 식으로 되고, a제곱 더하기 2ab 이거는 바뀌니까 더하기 b제곱, 이런 식으로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준 다음에 외우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류의 교재들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냥 결과만 놓고 문제만 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왜 하는 거냐, 대학 수학능력평가에서 수학이라는 거는 결국은 논문의 언어거든요. 논문을 읽는 거, 이게 대학에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대학 수학 능력 평가에는 대학에서 공부한 능력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이거를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능력이 있으려면 수학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 근데 이 의미를 모르는 학생들은 논문에 써져 있는 수학적 언어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애들은 수능 수학에서는 시험을 잘 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들, 되게 개념들은 굉장히 요약적으로 소설되어 있고, 문제만 와장창 있는 다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유형별로 막 나눠가지고 그 문제들을 막 풀게 하는 이런 류의 문제들은 정말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아예 안 풀어도 솔직히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가끔 내신 때 내신 문제를 좀 빨리 풀어야 되겠어, 내가 연산이 좀 늦어, 이럴 때만 좀 예외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문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교재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은 교과서와 비슷한 교과서적인 그런, 이게 완벽한 교육공학적인 적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교육공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그걸 구성을 해야지 아이들이 가장 공부를 잘하는지, 이런 것들이 교육공학인데, 이 교육공학적인 그 기법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것들이 교과서예요. 근데 교과서 문제는 뭐냐? 좀 쉬워요. 그래서 수능까지 커버가 조금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육공학적이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교과서처럼 교육공학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수능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류의 개념서들, 상세한 사술 더하기 교육공학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되고, 게다가 난이도가 꽤 충분해서 수능 난이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3박자가 되어 있는 개념서를 좀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다항식을 설명하기 전에 다항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런 것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 다항식을 이해하고 하는데 엄청 도움이 된다, 이런 것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에부터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교재들을 골랐다면, 우리가 이걸 괜히 고른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고른 거니까 이런 데부터 천천히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독해를 하면서 이게 다항식이 왜 필요하고 x라는 것을 왜 이렇게 설정을 했으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에센셜 렉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떤 교재든 간에 아무리 상세한 서술 개념서들이 있어도 그 서술 개념서에도 이런 요약본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고, 여기서부터 제대로 다시 한번 진짜 정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고 왜 이렇게 약속을 했으며 이게 왜 이렇게 증명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꼼꼼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 예제를 푸는 거죠. 기본 예제는 처음에는 솔루션을 안 보고 풉니다. 근데 이거는 맞추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틀리는 것까지가 틀려서 이렇다는 의미구나 하면서 이걸 틀렸어.
그러면 솔루션을 보고 내가 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아까 그 얘기했던 내림차순이 그런 의미였지, 오름차순이 그런 의미였지, 이런 식으로 XY에 대한 내림차순 그거는 정확하게 설명 없었는데 그럴 때도 이렇다는 거네,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다시 보충하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출력식 학습인 거예요. 문제 푸는 게. 수학에서 출력식 학습은 무엇이냐? 수학에서 출력은 문제풀이나 증명을 하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수학에서 출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적인 면도 분명히 출력적인 면이 있다. 정확한 이유를 들어서 풀 수 있다면 이 개념을 정확히 안 거고, 내가 풀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이유를 들어서 풀지는 못한다면 그 이유라는 건 무엇이냐? 이유는 식이거든요. 정확한 식을 써내려가면서 풀 수 없다면 내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한 거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개념을 이해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쭉쭉쭉쭉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그샘플 애플리케이션 당연히 풀어야겠죠. 처음에 답을 보지 않고 풀어보되 이게 맞추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답과 비교하면서 내 생각이 여기 개념에 대해서 내가 뭘 이해했고 뭘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채워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쭉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수학공부법에 대한 저자들의 충고라든지 추가적인 교과서를 따라한 교육공학적인 교재들은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길게 서술한 이유가 개념을 대충 서술한 것에 대해서 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공학적인 공부를 하셨고 추가적인 어떤 탐구해보기 이런 것들이 교재마다 교과서가 아니지만 다 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까지도 제대로 학습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예제, 유제, 이것도 뭐라 그랬죠? 이거는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확보하는 거, 개념에 대한 출력을 해보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되게 해봐야 돼요. 여기서 이거 한번 해봐라, 유도해보라 그러면 6부터 유도해보기로 하자. 그럼 6부터 유도를 해봐야 돼요. 6부터 내가 이게 맞는지, 왜 이게 맞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유도를 해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읽을 때도 당연히 백지 연습장이 하나쯤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내가 그럼 이거 유도해봐야지, 문제 유도해보고 이러면서 넘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네, 오래 걸리는 게 맞는 거예요.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에 대한 서술에다가 예제 그리고 유제까지 이렇게 묶어서 수학에서는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런 유형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형 문제로 나오거든요. 이거를 하기 전에 2단계에서 개념에 대한 출력을 한 번 더 저희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단계에서 저희의 개념 질문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유제까지 푼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출력식 학습지가 또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단계는 일단은 도식화해서 정리를 해봐라. 이거는 백지복습인 거예요. 영어라든지 다른 과목들이랑은 다르게 이거는 수학은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완벽하게 막 써내릴 수 있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떤 맥락이 주어졌을 때 그 지식을 다시 내가 복원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출력하는 것 자체가 워낙 장기 기억에 좋거든요. 출력을 통한 장기 기억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해보는 거예요. 최대한 해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올바른 도식을 그렸다면 이러이러한 개념들은 되게 필수적인 개념이었어 라고 써놓는 게 있거든요. 그럼 얘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 까만색으로 처음에 내가 출력을 해놓은 다음에 다시 빨간 펜으로 여기에서 못 썼던 거, 여기 도식화에 안 되어 있다면은 여기가 정답이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필수적인 개념으로 출력을 해볼 수 있어야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직은 복소수의 정의,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런 식으로 이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는 안 써져 있어요. 그냥 이런 것들이 좀 핵심적으로 배웠던 개념이야 정도까지만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있는 거냐면 아까 내가 맥락이 주어진 상태에서는 대답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학에서. 이거를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도식화 출력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소수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얘를 대답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소수가 같을 조건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를 대답할 수 있는 거, 그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에는 옆에다가 켤레 복소수가 뭔지, 이 조건이 뭔지, 그리고 복소수의 연산, 사칙 연산은 어떻게 하는지, 켤레 복소수의 성질은 4가지가 있는 그 4가지가 뭔지, 이것 정도는 정확하게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고 이것도 다 쓰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뒤에 답이 있거든요. 아까 사칙 연산 어떻게 하는지, 켤레 복소수 성질 4가지 뭔지,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여기서 내가 못 썼던 것은 빨간 펜으로 써보는 겁니다. 빨간 펜으로 써보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내가 이런 거 있었는데 내가 이거 기억도 못했구나. 되게 심각한 문제죠. 근데 기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억하는 것까지는 뭐냐? 기억하고 이제 암기한 다음에 문제 푼다. 이러면 또 똑같이 아까 유형서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혈내복 소수의 성질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성질이 왜 이렇게 도출돼야 되지? 이거 왜 이렇게 증명이 되지?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공식이 정리가 되지라는 거에 대해서까지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수학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수학은 연역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논리력을 길러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번부터는 저희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들은 아까 그 왜인지, 그 논리적인 증명하는 거. 보통 증명하는 문제들이나 추론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 뒤에부터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네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 정도의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것도 하나하나 전부 다 써보는 겁니다. 특히 0번, 이거는 되게 중요한데, 이 0번은 뭐냐면 사실은 후행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1이야. 근데 중학교 1, 2, 3학년 개념인데 수학은 위계성이 엄청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예를 들어 젠가처럼 밑에가 깔려 있어야지 위에를 계속 쌓을 수가 있는 그런 과목인데, 이 개념들인 거야. 밑에 있는 개념들. 나 여기 공부하고 있지만 이거를 모르면은 쌓을 수가 없는 그런 밑에 이거와 관련된, 즉 복소수 파트와 관련된 중학교 개념들, 그 개념들이 0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뿌리 개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개념들도 저희가 다 쓸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본 다음에 여기 1번부터는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요 정도 증명을 못했는데 지금 엑서사이즈 A랑 엑서사이즈 B 이런 거 문제, 유형 문제나 어려운 문제 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다는 거죠. 무조건 이 증명을 먼저 해볼 수 있는 다음에 이게 납득이 된 다음에 그 납득이 된 상태에서 그 납득된 거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거,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못한 채로 그냥 문제만 풀죠? 그럼 완전 암기만 하고 3등급 4등급 밖에 안 나오는 게 다 이렇게 암기식의 수학 공부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념 공부거든요. 여기까지 다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개념 공부인 거고, 만약에 근데 수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2가지 틀이 있어요. 수학 공부는 2가지로 해야 되는데, 하나는 개념을 아느냐 모르냐도 중요해요. 아냐 모르냐의 관점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엄청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유창하냐? 얼마나? 영어 유창한 것처럼 그 개념이 얼마나 빠르게 나오느냐? 내가 근해 공식 증명해봐 이러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증명해봐 이러면 바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얼마나 바로 나오는지, 이것까지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이랑은 다르게 겨우 출력해냈다 이랬으면은 다시 한번 가리고 내가 바로 출력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수학 1등급에 도달할 수 있는 개념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얘기, 혹은 이렇게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한마디를 해주자면은, 선생님이 서영고등학교 수학 1학년 때 가자마자 전교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학도 100점 맞았고 과학도 100점 맞고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문과 가고 막 이랬어요. 지금은 또 다시 인지과학, 이과 전공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웃기죠. 어쨌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막 무조건 이과잖아, 공부 잘하는데 이과 가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부분도 있고 했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전교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놓으라 하는 애들. 서영고 그때 되게 잘하는 학교였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일도 있었냐, 수학을 1등급 컷이 60점인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뭐 2009년도, 2010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찾아보면 나올 거거든요. 1등급 컷이 60점이야? 거짓말 치지마 하는데 60점, 뭐 50몇 점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제가 100점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100점 맞으면 전국에서 이거 100점 맞은 애가 몇 명 나오냐? 한 60명 나와요. 전국에서 60명 안에 드는 거죠, 수학으로. 그랬던 이제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웃긴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의문이었던 게, 그때는 정석 많이 썼었죠. 정석 1회독을 하는데 내가 제일 느린 거야.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거야 쟤네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보지 저거를? 근데 아까 보니까 뭐였냐면, 이 증명 추론하는 과정 있죠. 얘네들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예제 유제를 통해서 내가 무슨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지?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꼼꼼한 독해 당연히 안 하지. 서술 개념성 아예 선택도 안 하고 그냥 요약하고 문제 푸는 거, 이런 거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정석도 보면은 그 빨간 박스 있는 거 있어요. 빨간 박스에 그냥 아까 요약된 개념들만 있고 그 다음 바로 문제 풀어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제일 느린 거야, 1회독을 하는 데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2회독부터는 애들이 저의 속도를 절대로 따라오지 못했었어요. 그럴 때 느낀 게 있는 거죠. 이게 다 메타인지인 건데 그러니까 느리다는 거에 대해서 자 지금 서영고에서 그때 당시 분당에서 1등 하던 학교인데 전교 1등이었죠. 수학 제일 잘했죠. 그 다음에 1등급 한 60점인데 100점 맞고 그냥 넘사벽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이런 애들도 1회독이 엄청 오래 걸리고 늦게 걸리는 게 맞는 거다. 맞는 건데 자꾸 어떻게 되냐, 애들이 너무 속도전을 하는 거예요. 서로 지금 나 몇 바퀴 돌렸니 이러면서 개념을 엄청 빨리 해요. 그러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주고, 이런 순서에 따라서 천천히 공부를 완벽한 개념 공부를 하는 게 나중에 수능의 고득점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내신 고득점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3등급에서 5등급, 그러니까 3등급 이하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Y점류에 저희가 하는 개념 공부를 하든 아니면 막 하는 거 있죠. 암기식으로 하든 비슷한 점수가 나오거든요. 처음엔 그래요. 왜냐면 일단은 저런 식의 공부를 하는 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킬러 문제나 고난이도 문제들을 맞출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접근,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건데 3등급 이하 애들은 고난이도 문제, 킬러 문제, 4점짜리 문제 자체를 접근을 못해요. 수학 같은 경우가 5등급 컷이 막 20점대 나오고 4등급 컷이 막 30점대, 40점대 나오고 이런 시험이다 보니까 3등급 컷도 막 50점대 나오고 60점대 나오고 이런 게 수학이다 보니까 이게 체감을 못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3등급 이상으로 절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3등급 이상으로 올라가지가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2등급, 1등급 될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했었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 나 어차피 3등급 맞으려고. 나 어차피 4등급 맞는데 이렇게 너무 머리 많이 쓰고 막 지치고 힘들게 하는데 4등급이야 랑 이거 똑같이 그냥 대충 뭐 유형서 몇 개 푸니까 4등급 나오던데 랑 똑같아 보여도 전혀 똑같지 않다라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거는 근데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믿음이야. 왜? 1, 2등급 애들은 무조건 이거 대답하라 그러면 다 대답해요. 저희 조교들 중에서 막 의대 가고 막 뭐 하고 하는 분들 중에서 저거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 있나? 이런 거 개념 질문지 이런 것들 대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나? 한번 보면은 대답할 수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암기하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수학이라는 건 연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이거를 다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런 것들을 대답할 수 없는 애들은 보통 암기식으로만 공부를 해서 그렇다.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1등급 이렇게 고득점 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조금 점수가 낮은 상황에서도 되게 노력을 해서라도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조금 하자면 개념 공부는 1번 교육공학적인 서술 개념서 잘 선택해라. 이거의 그 예시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이거는 추천을 해줘요. 그 다음에 서술 개념서니까 그 한 톨도 빠짐없이 꼼꼼히 읽어라. 앞에 나왔던 챕터 맨 앞에 그 챕터를 소개하는 글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나오는 엑스트라 리딩 같은 거 그거 다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념 독해를 다 한 상태죠. 예제와 유제까지도. 이게 뭘 공부하는 겁니까?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 내가 설령 선행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알아도 그 앞에서 설명한 내용만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왜? 이거는 무슨 공부니까? 문제풀이 공부가 아니라 개념 공부니까. 예제와 유제까지도 개념 공부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제, 유제 틀린 거 당연히 체크 잘 해놔야 되고요. 별표나 뭐 틀린 표시 잘 해놓고 다시 풀 수 있도록 개념 공부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개념 질문지를 통해서 출력식 학습을 하는데 도식화도 해보고 근데 뭐도 해야 된다? 증명과 추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다?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빠르게 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증명해보고 반복적으로 추론해보고 하는 것까지가 이거를 그러니까 도식화하고 공식 암기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긴 하는데요. 뭐가 더 중요하다? 얘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수학의 개념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